자유기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저 자유기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왕지가 왕지를 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수가 묘목을 생하는 걸 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오행의 생에 있어서 제일 잘 되는 게 목생화. 그 다음이 수생목이거든요. 수생목이 그나마 좀 잘 되는데 자수가 왕지가 어딜 생하고 그러기는 힘들어요. 왕지가 생하려면 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생지의 생을 받아야 돼요. 신금의 생을 받아야 자수가 이 묘목을 생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또는 화의 생을 받아야 이렇게 자수가 묘목을 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수가 묘목을 보면 형 그래요. 자수는 아주 차가운 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차가운 물이 묘목이라고 하는 어린 새싹에 이렇게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이러면 냉해를 입잖아요. 이것이 형. 자수 입장에서는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대줬다 그러고, 묘목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어린데 차가운 물을 뿌렸다라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파는 뭐냐면, 자유원진이라는 건 뭐냐면, 유금도 왕지잖아요. 왕지인 유금이 자수를 생하려면, 자수는 왕지이기 때문에 생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지라고 하는 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생을 하고 있고, 생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생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유, 원진, 기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을 때 생을 해줬다. 그러니까 주고 싶지 않은데 줬다.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고도 기분 나쁘고 받고도 기분 나쁜 게 자유원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자유기문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생수는 생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신장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기문 이렇게 되면 촉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기문 원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원하는 시기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는 원하는 것이 보여, 이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게 보여,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기문 원진 이렇게 생겼을 때 촉이 발동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촉은 발동이 안 돼. 근데 원하지 않은 것은 잘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하는 촉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로또 번호 뭐가 당첨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못 맞추겠는데 내가 로또를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오늘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렇게 로또를 안 사고 집에 갔더니 그게 정말 나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원진 기문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원진은 썩 그다지 달갑지가 않죠. 원하지 않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기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묘신 기문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자미 원진 기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각각의 원진 기문마다 조금씩 뭔가 이렇게 오행적인 것들이 가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 원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원진이라고 하는 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원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 그리고 원진에서 해당되는 육친에서의 작용,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지 기문 원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간단하고 쉽고 그러는 건데, 모르고 보면 기문이 있대. 기문이 뭐야? 귀신이 문 앞에 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쓸데없습니다. 신살 중에서 제일 사람 후리기 좋은 게 이제 기문살하고 자공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공살은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남자 운이 안 좋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후려치기 위해서 만든 게 자공살이거든요. 이것들 가지고 되게 막 역술인들이 그거 가지고 성희롱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자공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문살 같은 경우 이제 구태라, 부적서라 뭐 이런 식으로 겁을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기문살, 그리고 자공살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기문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점쟁이잖아요. 점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문살은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촉이 발달하잖아요. 촉이 발달하니까. 귀신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고 했는데요. 형상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상론이라고.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렇게 흉가 같은 데 가면 으스스하잖아요. 그 으스스한 느낌이 내 마음에서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 뇌에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귀신 폴더, 전생 폴더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이 으스스한 느낌을 가진 그 흉가에서의 으스스한 느낌, 소름 끼치는 느낌이 그 폴더의 파일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클릭을 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으스스한 느낌은 이런 형태를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느낌의 형태가 부여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신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 귀신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우리나라 귀신은 영향을 잘 안 미쳐요. 심리적인 영향만 미쳐요. 우리나라 귀신은 내가 놀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집단 무의식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풍토에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세가 좀 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막 칼도 날라다니고 그래요. 그 동네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때에서나 칼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칼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귀신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에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강하면 크게 해를 끼치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귀신의 영향권에서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서양은 뭐 물질적인 게 있긴 하는데 문제는 귀신이 인간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못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함정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자기가 알아서 죽게 만든다거나 그러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손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쪽으로 가서 죽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하지 마라. 왜? 내가 무서워하는 순간 형이 부여가 돼서 그것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해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기질의 차이이기도 하는데요. 목화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남방 계열과 이 동방 계열이잖아요. 이제 지구를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동방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은 이제 목화는 오행상으로 목화는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1차적인 산물을 목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수는 자연에서 얻어진 것을 일반적인 가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생산해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수는 물질적이고 목화는 정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쪽에 있는 귀신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정신력을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쪽에 있는 귀신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속살지기를 갖는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서방 귀신들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에서 형성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기질, 풍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귀신의 증상들이 달라요. 그래서 서양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피를 빠는 뱀파이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동양 귀신은 이제 구미호 빼고는 간 빼먹는 구미호 빼고는 왜냐하면 이 오행상으로 간은 목기에 해당되거든요. 동양의 귀신은 목기를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을 빼먹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양의 귀신들은 피를 직접적으로 빨아먹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저도 가위를 종종 눌리거든요. 근데 가위 눌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가끔 이제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재미는 있어요. 근데 항상 가위 눌릴 때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라는 무의식에 대한 그냥 공포라고 하잖아요. 미지에 대한 공포,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힘든 건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가위를 눌렸는데 정신이 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이제 그 증상을 즐겨봤어요. 즐겨봤는데 그거 아세요?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어요. 막 그 외계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귓가에다가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 중성적인 목소리로 막 소근소근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완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깼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계속 즐기다 보면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접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가위 눌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멀리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가위 눌리는 법 되게 쉬워요. 가위 눌리는 법 쉽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가위 눌리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몸을 이완시키고 정신을 조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완을 시키면서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그것들이 이제 가위가 눌려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런 이제 중저음에 그래요. 맞아요. 이상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귀 옆에서 막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파장의 깊이가 좀 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수행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뜬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러면 아, 귀신이 있구나라고 느끼겠는데, 명상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예, 그냥 그런 작용이 있었어, 내가 착각했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과이 눌릴 때 깨는 법은 가장 쉬운 게 손가락이에요. 손이 제일 먼저 깨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깰 때 손부터 움직이잖아요. 손가락부터. 그래서 손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여 보는. 그리고 목을 돌리거나 그런 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가위가 눌리는 것은 이제 귀가 약해졌을 때라고 해서 동의보감이 나오거든요. 동의보감이 귀접 뭐 또는 가위 눌림 이런 것에 대한 증상 처방법 같은 게 나와요. 약해졌을 때, 귀가 약해졌을 때 이런 이제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밑에 수맥이 흐른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위 눌림이 좀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손가락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죠. 이제 그 못 모를 때, 잘 모를 때는 이제 막 무서우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경도 외워보고 막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외워봐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내가 그 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불경을 외운다고 해서 그 불경에 힘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아닌데 그거 외워봐야 뭐 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즐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잖아요. 가위 눌리잖아요. 그러면 가위 눌린 상태에서 밖에 한번 나가볼까 하고 막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위 눌린 상태에서는 자기 영체가 완성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유체 이탈이 일어나더라도 영체가 완성되지 않아서 머리만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몸이 너무 무겁다거나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한번 쭉 돌아다녀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 깨가지고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거랑 영체만 돌아다니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보여지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깨서 이제 유체 이탈 비슷하게 해서 돌아다녀 보면 뭐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게 보여지긴 하긴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좀 피곤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격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빠졌다가도 금방금방 나와버리거든요. 재미있어요. 유체 이탈하는 거. 기본적인 것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해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 거 해도 해봤는데 뭐 효과가 없더라고. 손가락 움직이는 거 힘들죠. 아파트도 수맥이 흐르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지상과 멀어졌기 때문에 또 육체에 있어서 거부 반응이 오기도 해요. 아, 루시드 드림. 네, 그것도 그런 거죠. 이제 루시드 드림이라고도 하죠. 꿈 요가도 있고 그러는데요. 유체 이탈한 상태에서 보는 세상은 조금 달라요. 이게 또 자기 인식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정말 많이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빙산의 일각이죠. 예. 잠깐 봤는데 그런 거 이제 되게 확장시켜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루시드 드림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걸 많이 해요. 의식을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뚜렷하게 보여지면서 여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 여행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조건 하고 딱 걸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에 맞는 영상으로 넘어가요. 이제 넘어갈 때, 자, 이제 어떻게 넘어가지라는 물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터널을 통과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터널을 통과하면 돼라고 하면 이제 터널을 막 통과를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얻을 수 없는 답을 질문을 했을 때는 터널을 계속 통과하다가 끊겨버려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지 않고. 재미있어요. 잘 활용을 하면. 분신사바 정말 되냐고요?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되는 사람만 되는 것 같아요. 분신사바가 일본에서 넘어온 거죠? 네. 되는 사람만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조상신 얘기할 때 이제 꿈에 나오는 경우,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제 신의 테크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신이 되는 방법. 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를 했거든요. 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덩어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념으로 형성이 돼요. 그 사념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사람들이 대대손손 그 신을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랬대. 예수가 기억되는 이유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 된 거죠. 부처가 신이 된 이유가 부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자가 신이 된 이유도 공자를 따르는 유생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테크트리라고 얘기를 해서 신이 되는 테크트리예요. 이제 신이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 되는 방법, 종교 행사에서 비롯되거든요. 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성, 상징성, 주기성. 목적과 상징과 주기가 있으면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이 매년, 매월, 매일, 매시 이런다든지 아니면 매년 어느 특정한 날에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생일 치르는 것도 하나의 그 종교 행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생일을 치르는 방법이고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위패라고 하는 상징성과 조율리시라고 하는 자손의 번성을 위한 상징을 이 목적을 가지고 상징을 키우고 주기성을 띠죠. 매년 언제 저녁 몇 시에 후손들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는 건데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그러면 우리 시조부터 쭉 이렇게 테크트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한 사람에 대한 제사를 한 200년 정도를 지내요. 4대째 지내잖아요. 그 4대가 200년 정도 되거든요. 4대째 제사를 지내고 5대가 되면서 시제를 모시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모시는 것 자체가 우리 조상을 전부 다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구분에 있어서 천신, 지신, 그리고 조상신, 그런 다음에 저승사자 그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찾아올 때 나 우리 할아버지 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조상신이 내가 죽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큰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할아버지 봤는데 할아버지가 나보고 오지 말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상신이 저승사자를 막은 겁니다.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부처님이 나보고 오지 말래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없죠. 왜냐하면 저는 선씨니까 성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중소기업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성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하청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불교 주식회사라고 하는 대기업에 파견 나간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견 나가는데 그 파견지의 사장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과 내 원래 원청에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의 차이가 다르죠. 월급을 누가 줘요? 본청에 있는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신의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신의 민족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많은 조상신들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어찌됐든 주기성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지내주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모아서라도. 그래야 신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실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은 인간이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하는 것에 대한 사념 에너지를 받아서 형상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력을 형성하기도 하죠. 가끔 기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덕을 쌓아서 기적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악한 일을 막아주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내 집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냐라고 한다면 신의 힘이 세지기 위해서는 나를 믿는 추종자가 많아야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에 모이는 단위가 커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후손이 해야 될 일은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를, 내 할아버지를 믿는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그 신의 위세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도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도. 주기성, 목적성, 그리고 상징성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계속해서 리추얼을 한다면 신이 돼요.
1월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돌아가는 태양도,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은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식물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징을 가지고 있고 주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신이 되는 거죠. 주기성, 목적성, 상징성,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일도 매년 지내주는 게 좋아요. 부모가 차려주잖아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역국, 무병장수하는 마음을 기원하기 위해서 미역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해서 이렇게 끓여주잖아요. 미역을 자른다는 것은 수명을 자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역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해서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우리 아들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목적과 상징이 뭐예요? 미역국 상징, 그리고 주기 생일마다 계속 리추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너 무병장수해라 하는 그 마음을 기원하잖아요. 이게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행사가 깨지는 순간 이제 그 리추얼이 깨지는 거거든요. 무병장수를 하는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라고 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자들 대부분이 리추얼이 그때 깨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차려주는 생일이 아니라 이제 친구가 또는 내가 챙겨 먹는 그런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도 챙기는 게 좋은 거예요. 양력 생일이든 음력 생일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주기를 음력이라고 하는 달의 주기를 갖느냐, 양력이라고 하는 해의 주기를 갖느냐예요. 태양의 주기를 갖느냐예요. 그래서 매년 나는 양력으로 쉬겠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양력 돌아가신 날 지내도 상관없어요. 음력 돌아가신 날 지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사 같은 경우는 음력 돌아가신 날을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밝은 날에 살아가는 양적인 인간의 주기는 태양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을 세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술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술법도 마찬가지예요. 술법도 양적인 술법은 태양력을 써요. 음적인 술법은 달을 써요. 그러니까 주력 수행을 할 때는 달의 영향력을 가져요. 근데 그 양적인 술법은 태양력을 가져요. 그래서 풍수 처방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태양빛에 얼마 정도 쐬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문 수행을 하는 것은 달빛에 어느 정도 써라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은 항상 챙겨주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근데 그 목적이 수명이잖아요. 일단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갖는 거 무병장수해라.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독립해서 자기 병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무병장수해라 라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 매해 생일마다 언제까지? 분가할 때까지, 내 손을 떠날 때까지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무병장수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일을 지내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종교 행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번성해서 더욱더 기세가 커져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괜찮죠. 그 기일이 충문이 그래요. 충문이 어떻게 되냐면 한글로 번역하자면 매년 당신이 돌아가신 날 첫 시간에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전날 저녁에 밤 11시 30분부터 즉 11시부터 지내는 거예요. 자시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전날을 기일로 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돌아가신 날 전날, 그러니까 밤 늦게 제사 지내는 게 불공평해. 그러면 돌아가신 날 새벽에 지내셔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돌아가신 날 아침에 지내셔도 돼요. 돌아가신 날 해시에 지내셔도 돼요. 근데 통념상 오늘 죽었으면 매년 오늘 말고 어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매년 그 전날, 오늘이 11월 31일이잖아요. 양력으로 치자면 내년에 내 제사는, 내가 오늘 죽었다면 내년에 내 제사는 10월 30일 날이 제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0일 날 지내는데 자시에 지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너무 늦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지가 않으니 뭐 10시쯤부터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원칙은 자시에 하는 건데, 역학적으로 보자면 술의 천문 그래요. 술의 천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술시와 해시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7시 반부터 그냥 천문이 열렸으니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죽은 날 해당되는 자시에 그냥 다시 돌아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10시쯤 지내가지고 11시 반 정도까지는 상을 차려놨다가 치우시면 되기는 해요. 전날이 제사라고 이제 통념상 지내고 있는 건데요. 납골당을 찾아가는 것은 당일날 가는 게 맞아요. 납골당을 찾아가는 것은. 보통 제사 정말 열심히 지내는 지방 보면요. 돌아가신 전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상을 차려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요. 이해되세요? 왜? 그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골당을 가려면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원칙에서. 할로윈 꼴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전통 제례는 잘 지내고 할로윈 하십니까? 라고. 10월마다 하는 집안 행사가 있잖아요. 10월마다 하는 시제를 모시고 왔습니까? 시제 모시고 할로윈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런 거죠. 시제를 모시는 목적, 그리고 할로윈의 목적이 뭐예요? 자손의 번성, 무병장수. 귀신이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도 귀신이에요. 오늘 잡아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할로윈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병장수를 기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나라에 역병이 들었을 때 시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중단을 했거든요. 우리 집안도 되게 꼰대 집안이라서, 이런 말 죄송한데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집안 사람들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안도 되게 좀 그런 게 강해서 유교 집안이라서 전교도 한번 배출하시고 그랬거든요. 전교가 뭐냐면 향교라고 있잖아요. 지방마다 그 향교에서 제례를 주관하시는 분을 전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을 배출할 정도로 뼈대 있는 집안인데 올해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오지 마라. 왜? 그게 목적에 맞아요.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할로윈도 건강하게 귀신한테 잡혀가지 마라는 의미에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를 연 거거든요. 근데 할로윈 축제를 열어서 귀신 분장을 했다가 귀신 되는 수가 있으니까 안 가야죠. 그러잖아요. 괜히 분장해가지고 같이 막 흥청망청 놀았는데 다음에 귀신 돼갖고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조상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서양 거를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컬트족의 문화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컬트족의 문화가 나쁘다는 개념은 아닌데 근본 없이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근본을 먼저 챙기고 나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할로윈 그러면 저의 이제 할로윈의 이미지는 좀 방탕한 이미지가 이제 먼저 생각나거든요. 정말 옷도 이상하게 할로윈처럼 귀신처럼 꾸미라고 했더니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귀신이 아니라 뭐 어디 야한 뭐 영화나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분장을 하고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로 나이트에서 막 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방탕한 짓 하는 게 할로윈인가 라는 선입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꼰대 같은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 것을 먼저 챙기고 외국 거를 챙기자라는 얘기입니다.